자, 안녕하세요. 성우형 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릴 때 법인세 신고 관련한 방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 봐야 뭐 간편 신고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신고하는 절차 역시도 복잡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 없으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간편 신고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영상은 그 제 영상에 찾아보시면 법인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대리인한테 법인세 신고를 맡기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세금적인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라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후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를 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세무대리인이 아마 못 해주는 걸 거예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혹은 법인의 실무자들께서 직접 평소 업무를 하시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법인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그래서 추징된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길래 참고를 하시라고 소개를 좀 해 드려 볼게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가 4월 1일까지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3월 말일까지 원래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휴일이 끼게 되면 하루가 연장되죠. 그래서 올해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보통의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맘때쯤부터 세무대리인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그냥 전자신고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추징된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좀 알아볼 건데요. 주요 추징 사례라고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헬스 이용권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했대요. 이게 종종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케이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장님께서 법인 회사를 일반적인 개인 회사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필요한 거를 법인 비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헬스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상 이용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세청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눈여겨 볼 거고요. 그렇게 봤더니 이 회사의 오너들이 주로 이 회원권을 이용했더라. 그러면 결국 그 오너들의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법인에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할 때 물론 여기선 복리후생비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부인을 하고 법인세에서 세금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대로라면 회사에서 여기 사장님한테 급여로 지급했고 그리고 그 급여를 가지고 사장님이 사야 되는 게 원래에 맞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도 부인하지만 이 사장님에 대해서 소득 처분도 해요. 그래서 마치 상여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급여받은 것처럼 사장님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회사 업무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 해외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사장님께서 본인이 여행을 가고 싶으셔가지고 회사 법인카드로 쓰신 건데 이 해외여행을 출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골프를 사적으로 쳐놓고 이 골프를 접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해외여행을 만약에 출장이어도
해외여행을 사적으로 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골프를 쳤는데 실제로 접대였더라도 요거를 사적으로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절차나 방법에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법인카드를 갖다가 여기 사장님은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 이용도 하셔놓고 요거를 복리후생비로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법인세를 낼 때 복리후생비는 부인을 하고요.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금액을 여기 사장님한테 소득 처분을 해가지고 마치 상여를 받은 것처럼 해서 소득세를 아마 또 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꽤 많아요.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경우죠. 이게 뭐냐 하면 근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그러니까 오너죠. 사장님이 본인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를 그냥 직원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일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법인으로서는 법인의 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장님이 급여로 받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요거를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죠. 근데 이렇게 걸리게 되면 원천세도 잘못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급여 처리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에서도 비용 처리를 잘못한 게 돼요. 이러면 법인세도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부터 수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원천세도 지금 다 잘못됐죠? 그러면 원천세 신고도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일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건비를 처리했을 때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역시도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보고 대표자의 상여 처리를 아마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인인데 가상자산, 그러니까 소위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그거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고 누락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무관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팔게 되면 당연히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도 요거에 대해서 내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적이진 않은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신고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부동산을 양도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징 사례를 봤는데요. 이 외에도 특히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액 감면하실 때 모든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을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 적용하셨다가 몇 년 뒤에 이거에 대해서 뭐 소명이 됐던 조사가 됐던 나오게 되면 가산세부터 해가지고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많이 받으시는데 여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